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진숙입니다. 2021년 4월 17일 국가직 공무원 9급 영어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총 20문제에서 어휘, 생활영어, 문법이 총 10개, 그리고 독해가 나머지 10개. 그래서 매년 똑같은 문제 개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휘에서 단어가 2개, 수거, 이디움과 이어동사 포함한 수거가 2개. 생활영어, 이번에는 어색한 대화를 고르는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았고요. 빈칸 채우기 문제, 아주 평이한 문제 2문제. 문법이 총 영작 포함해서 총 4개. 여느 때와 변함없는 비율이죠. 그리고 독해에서 일치, 제목 주제 대입항 문제, 문장 삽입 문제,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 빈칸 2개, 그리고 순서별. 평소에 일행직 문제에 잘 출제되지 않았던 신경파악 문제가 마지막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은 평이한 난이도였다 생각됩니다. 평이도 약간 중하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 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되게 쉽게 느껴졌다고 나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항상 전년도 혹은 평년도 대비해서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조금 잘 푸신 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분을 조금 내려놓고 일단은 그냥 편하게 제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또 지방직 시험이 남았으니까 이번 시험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재정비해서 다시 또 지방직 대비 시작해야 되니까요. 조금 기운 내시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어휘 문제였습니다. In conjunction with jun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junction, 연결시키는 거. 따라서 in conjunction은 전부 다 이렇게 합쳐놓는 거예요. 합쳐놓으니까 combination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Privacy as a social practice. 자,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행동을 형성한다. 뭐와 함께? 다른 사회적 관행들과 함께. 그러므로 사회적 삶에 상당히 센트럴, 중요하다. 자, 1번 정답이고요. 2번은 비교해서, 3번 in place of는 뭐뭐의 자리에, 그래서 대신해서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instead of의 의미가 됩니다. 대신해서. 4번 in case of는 뭐뭐의 경우에 대비해서 라는 뜻이죠. 정답은 1번. 자, pervasive는 워낙 많이 봤던 단어죠. 널리 퍼진, 만연한.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widespread라든지 혹은 prevalent의 동의를 많이 보셨고 이런 직접적인 동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석을 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1번의 deceptive는 deceive, 속이다니까 속이는, 기만적인. 3번의 persuasive는 persuade, 설득하다에서 나왔죠. 설득적인. 4번은 disaster, 우리 재해, 재난에서 나왔으니까 되게 파괴적인. 자, 2번의 ubiquitous 같은 경우는 omnipresent. 어디에나 있는, 도처에나 있는, 그만큼 널리 퍼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맥상 가장 4개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동의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This novel is about the vexed parents of an unruly teenager who quits school to start business. 자, unruly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지배하고 통치할 수 없는 이런 부모들에 관한 이야기다. 자, vex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화나게 하다, 당하게 하다.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vexatious 이렇게 부사 형태로 기출된 적이 있고 기출 교재에도 다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자, vex라고 하면 누구를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의미가 있어요. vex. 자, 따라서 누구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니까 annoy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2번. 1번의 callous도 우리 많이 다뤘던 단어죠. 되게 냉담한, 차가운, callous.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죄송해요. apathetic 같은 단어. 그죠? 얘랑 동의어로 보셨죠. 3번은 reputable, 말 그대로 repute, 명성이 자자한.
4번의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혹은 되게 확신하는 이란 뜻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젊은 시위대들이 경찰서에 뭘 하려고 시도를 했을까요? 자, 1번의 라인업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한 줄로 줄지어 서다 뜻이고요. 2번의 기브아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보면 되는데 하나는 뭔가 되게 정지하다. 스탑이죠. 혹은 무엇을 나눠주다. 핸드아웃이나 혹은 우리 패스아웃이랑 같은 거. 나눠주다. 3번의 carry on 같은 경우는 힘든 되게 역경 이런 걸 다 딛고 뭔가 계속하다, 계속 진행하다, move on 같은 느낌. 4번의 break into는 부시고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침입하다. 가 되겠습니다. intrude라든지 invade 같은 단어. 침입하다. 따라서 문맥상 시위대들이 경찰서를 부시고 들어간 거예요. 그죠? 침입하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일치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선택지를 봐가면서 제가 체크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제가 조건해보고 1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African laborers, 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은 voluntarily 자발적으로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다. 자, 근데 노예들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수입된 거죠. 자발적으로 뭔가 간 게 아니고. 자, 1번은 틀렸음을 알 수 있고 2번 Europeans were the first people to use slave labor. 자, 노예 노동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이 유럽인들이었다. 자, 유럽인들은 여기 보지만 유럽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가장 큰 규모적으로는 가장 컸을지 모르겠지만 바이놈이 절대로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일찍, 자, 유럽인들보다 더 일찍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노예를 사용했고,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또한 노예 무역을 했다. 자, 따라서 유럽인들은 first people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음 3번. Arabic slavery, 아랍의 노예들은 no longer exist in any form, 어떠한 형태로든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좀 전에 했던 다음 문장을 보면 Arabic slavery continue into the 20th century, 20세기까지 계속이 되었고 실제로는 몇 개의 장소에서 여전히 계속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거죠. 마지막 4번. Slavery existed even in African country. 자, 여러분 당연히 지금 이집트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특히 이집트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어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죠. 자, 이 가이드북은 tells you 말해준다. 자, where 의문사가 지금 tell이란 동사에 지금 이게 간목, 그 다음에 직목. 의문사가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건 뭐다? 간접 의문문. 네, 어순을 물어보는 문제를 여러분 인수치셔야 돼요. 의문사를 쓰고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써야겠죠. 따라서 where you should visit. 다음 2번. I was born in Taiwan, but I have lived in Korea since I started work. 자, 나는 타이완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여기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자, since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 현재 완료 시제가 아주 좋습니다. 자, 2번이 맞는 문장. 3번. 그 소설은 너무 흥미로워서 소댓구문이죠. 내가 lose track of time.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그래서 버스를 놓쳤다. 이렇게. 소설은 우리를 흥분시키므로 The novel was so exciting. ing 와야겠죠. 다음 4번. It's not surprising that bookstores don't carry newspapers anymore. 더 이상 서점에서는 신문을 팔지 않는다는 것은 It's not surprising. 놀랍지 않다. 그렇지 않니? 이렇게. 자, 앞에 It's not surprising을 받는 부가 의문문입니다. 자,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으셔야 되고 앞이 부정이면 뒤는 긍정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고 부정을 긍정으로 받아서 is it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제목 문제 들어갈게요. 제목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되게 전형적으로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이 딱 등장을 했어요. So, warming temperatures and loss of oxygen in the sea까지 공기 기온이 되게 따뜻해지고 그리고 바닷속에 산소가 없어지면서 shrink hundreds of fish species, from tunas 어쩌고저쩌고 물고기에 수백 개의 어떤 물고기 종들을 shrink란 말은 줄이는 거예요. 자, 줄인다는 것은 이제 문맥을 좀 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숫자가 줄어갈 수도 있고 혹은 물고기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Because warmer seas 따뜻한 바다는 speed up their metabolism 그들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물고기나 혹은 오징어나 혹은 다른 우리의 물에서 호흡을 하는 이런 생물들은 더 많은 산소를 물로부터 얻어야 돼요. 동시에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바다가 따뜻해지면 어때요, 여러분? 산소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한데 여러분 어때요? 산소의 양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pair of Universal British Columbia scientists, 자, 한 쌍의 어떤 과학자들이 주장을 한다. 뭐라고? Since the bodies of the fish, 물고기의 몸집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가미보다 몸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결국에는 어떤 지점에 도달할 거다? 그들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다? 이 피쉬의 신체 크기가 20에서 30% 줄어든다. 그죠? 1도가 오를 때마다. 그래서 결론은 보니까 물이 따뜻해지면서 이 물고기의 크기가 작아지네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죠? 자, 어쨌든 선택지 내려가서 1번. Fish now grow faster than ever. 자, 물고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 2번. 산소가 해양 기온에 미치는 영향. 3번. 기후변화가 전 세계 물고기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거겠죠. 4번. 어떻게 바다 생물이 그러니까 로우 메타볼리즘, 그 신진대사가 느린 어떤 바다 생물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어법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러나 그것의 잠재력은 지금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자, realize는 우리가 깨닫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real, 즉 실현하다는 뜻도 있고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하는 게 아니라 실현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니까. 따라서 수동태가 돼서 be, BP 괜찮습니다. 두 번째, it involves, UA라고 하는 것은 urban agriculture, 도시 농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뭘 포함한다? 어떤 work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자, creating이라는 동명사가 지금 involv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이 여러분 평소에 많이 보셨을 텐데 contrary to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예요.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이 돼야 되고 위치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명사절이 이끌지 못해요. 여기서는 지금 believe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경우에 쓰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what을 쓰셔야 돼. what. 3번이 X. 다음 4번. 자, and 다음에 made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나오는 이 taken over라고 병렬 구조가 되고요. 원래는 be made가 됩니다. make는 오형식 동사로서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 보어. 원래 make,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자, 이 오형식 문장에서 이 명사가 주어로 빠져나가는 수동태가 되면서 be made 다음에 목적 보호 역할은 형용사가 그 다음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productive라고 하는 형용사가 적절합니다. 오케이.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9번 문장 삽입 문제죠. 가볼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 For example, 자, example입니다. 뭐의 example일까?
The State Archives of New Jersey. 자, 뉴저지주의 어떤 문서 저장소, archive는 3만 개 이상의, 3만 큐빅피트 이상의 페이퍼가 있고, 그리고 25,000개 릴의 어떤 마이크로필름이 있다. 자, 이게 지금 이그젬플로 등장했어요. archive라고 하는 것은 treasure trove, 뭐 밑에 주어져 있는 문장이죠.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도 없는 문장. 어떤 발굴물입니다. 발굴물의 어떤 저장소 같은 겁니다. 오디오부터 뭐 비디오부터 비디오까지 그리고 뭐 신문까지 잡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역사를 조사하려고 하는 역사 수사에 필수 불가결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역사적 자료의 저장소다. 도서관과 아카이브는 같이 똑같아 보이지만 차이는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차이를 설명할 거예요. 아카이브는 어떤 곳이다? 이건 약간의 1차 자료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반면에 도서관은 약간의 2차 자료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에 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You'd go to a library for history book. 역사책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갈 겁니다. If you wanted to read the government papers or letters written by Korean war soldiers, 뭐 신문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문서라든지 혹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쓴 편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문서 보관소에 가겠습니다. If you are searching for information, 자, 당신이 정보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 이 구문 되게 중요한 구문이에요. 자, chances are, 그 다음에 that, 저렇게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here's archive out there for you. 자, 이런 정보를 찾고 있으면, 외부에 나가면 그런 어떤 문서 저장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주와 그리고 어떤 지역의 아카이브들은 이런 공적인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정말 놀랍고도 다양한 그런 어떤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그젬플로 등장한 게 뭐다, 여러분?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에 해당되는 이 주어진 문장이 지금 어디에,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안 넘어가지? 응?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제가 맨날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다양하고 놀라운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런 State and Local Archive의 구체적 이그젬플이 지금 주어진 문장이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여기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자, 여기가 몇 번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online search of your state archives. 당신이 살고 있는 주에 어떤 문서 저장고를 온라인으로 설치를 하면 뭘 더 당신에게 보여줄 거다? Shows you they contain much more than just the minute of regis. 어떤 그 레지슬레이처 어떤 법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입법이죠, 그죠? 어떤 minute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회의록 같은 거예요. 이 이상이 들어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문서들이 저장고에 가면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4번 다음의 문장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어색한 문장 고르기 들어갈게요. 자, 일단 burnout, burnout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 지쳐버리는 거죠. burnout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일의 어떤 프레셔로부터 완전 사람이 웨어아웃, 지치는 것을 지칭합니다. 웨어아웃도 누구를 지치게 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burnout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어떤 상태입니다. That result, 결과로 나타나는 as,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일의 어떤 스트레스들이 직원들에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take toll이라고 하면 그만큼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피해를 입히면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어떤 상태가 burnout이라고 하는 겁니다. 1번. 가장 널리 우리가 채택되는 이 burnout의 컨셉은 이 사람과 어떤 동료들에 의해서 어디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지금 1번에 나왔던 이 마슐러 이 사람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MC가
여기 뒤에 나오기 때문에 1번 문장이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자, 이 사람은 burnout을 세 가지의 서로 관련된 어떤 디멘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디멘션이 바로 뭐다? 감정적으로 지치는 거야. 이것이 burnout 현상의 가장 핵심이다. 감정적 소모죠. 이런 노동자들은 감정적 탈진을 겪습니다. 언제? 그들이 피로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혹은 완전히 소모돼 버리거나 혹은 직장에서 또 다른 날, 그죠? 또 하루를 내가 페이스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감정적 탈진이 온 거죠. Second dimension은 바로 뭐다? 개인의 어떤 성취의 부족입니다. 뭔가 내가 직장에서 뭔가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burnout 현상의 측면은 어떤 노동자들이 지칭한다? 자기 자신을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서 자신의 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업무 실적이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멘션이 바로 뭐다? depersonalization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탈인격화 돼버리는 거죠. 이 디멘션은 근데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그들의 어떤 직장의 일부로서 사람들을 약간 이제 사람들과 대면해야 되는 어떤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라든지 혹은 뭐 의사겠죠. 환자들이라든지 혹은 학생을 이제 대면해야 되는 뭐 우리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depersonalization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디멘션을 설명하는 문제인데 4번에서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감정 노동자들은 그들의 직장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돼서 그들의 직업에 진출한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정말 피곤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막 동기부여가 돼서 그들의 어떤 그 일에 임한다. 이런 내용이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burnout 증후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4번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생활영어. 오늘 생활영어 문제 아주 쉬웠죠? 그렇죠? 그동안 어려운 문제를 푼 게 참 되게 허탈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11번. Were you here last night? 어젯밤에 여기 왔었어요? Yes, I worked the closing shift. 자, closing shift라고 한 우리가 우리 교대 근무를 가리키고요. closing shift니까 이제 마감조가 되겠죠. 우리 회사 혹은 뭐 우리 카페 같은 데서 일하면 이제 마지막에 마감하는 그 시프트. 마감조에 일을 했습니다. 부엌이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막 음식이 여기저기 막 뿌려져 있고, 그리고 아이스 트레이가 냉장고에 안 들어있고 밖에 나와 있고. B. I guess I forgot to go over the cleaning checklist. 클리닝 체크리스트를 제가 점검을 깜빡하고 안 했습니다. 그때 A가 깨끗한 주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1번 I won't let it happen again.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자, 1번 정답. Would you like your bill now? 자, 계산서 드릴까요? 3번 That's why I forgot yesterday. That's why.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깜빡했습니다. 4번 You get the right order. 네가 주문한 걸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I won't let it happen again.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2번 역시나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Have you taken anything for your cold? 감기 걸렸는데 뭐 약 먹었니? No, I just blow my nose a lot. 자, blow one's nose는 코를 푸는 거예요. 그냥 코를 많이 풀고 있다. 그러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한번 써봤어? 그때 B가 뭐라고 했더니 효과 좋은데? 그때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뭔가 코에 뭘 집어넣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I've never used it. 그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는 노즈 스프레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보기 들어갔을 때 1번 But it didn't help. 써봤지만 도움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B에 이어지는 대답에서 써본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B. 아니요. 저는 노즈 스프레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2번 정답. 3번 아니요. 약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4번 야, 써봤습니다. How much should I? 제가 얼마나 써야 되죠? 자, 따라서 나는 코에 뭘 넣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써본 적이 없다. 따라서 가장 문맥상 어울리는 표현은 저는 노즈 스프레이를 안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1치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역시나 독해 자체는 되게 쉽기 때문에 제가 선택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번 There is at least one desert on each continent. 각 대륙에 적어도 사막이 하나씩은 있다. 자, 어디 있습니까? Deserts cover more than 1/5 of the Earth's land. 지구상의 5분의 1이 사막이고 Every continent 모든 대륙에서 발견이 되니까 각각의 대륙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O입니다. 2번 사하라 사막이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다. 지금 사막은 무조건 우리가 뜨겁다고 생각하지만 핫 데절트도 있고 지금 콜드 데절트도 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 문장에 보니까 The largest hot desert in the world가 우리가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사하라입니다. 자, 여기 2번에 대한 단서. 자, 3번 The Gobi Desert is categorized as a cold desert. 자, 고비 사막은 차가운 사막으로 분류된다. 자, 어디 있습니까? But some deserts are always cold, like the Gobi Desert in the Asia. 그쵸? In Asia. 아시아에 있는 고비 사막은 지금 차가운 사막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3번. 마지막 4번. 아타카마 Desert is one of the rainiest desert. 자, 아타카마라고 발음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자, 이 데절트는 have a part. 근데 여기서 나오죠. 가장 드라이한 데절트예요. 비가 많이 오는 데절트가 아니라 드라이한 데절트예요. 자, 따라서 우리 4번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번 들어갈게요. 14번, 15번 영작 문제입니다. 1번. 여러분 잘 푸셨죠? look forward to 다음에 뭐 오는 거? ing 오는 거. 그렇죠? X. 2번. He said he would rise. 여러분 기억나시죠? rise랑 항상 raise랑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명사가 있죠? 따라서 월급을 올려주다. 타동사가 필요해요. rise가 아니라 raise. X. 3번. His plan for the smart city. 자,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쓰셔야 되죠. X. 4번. Cinderella playing the piano. 그리고 자, so 동사 주어 구문입니다.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do로 받습니다. 시제 마찬가지로 과거니까 did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자, 15번. 비록 부자이지만 원래 어떤 문장이다. 또 you may be rich. 자, rich가 문도로 가고 그쵸? 다음에 as if가 아니라 어떻게? do나 혹은 as를 쓰셔야겠죠? 자, as if 아닙니다, 여러분. if를 없애야 돼요. 자, x. 2번. 자, such that 구문이고 such a 혁명. 어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we watched it. it은 앞에 나오는 유성 폭포를 가리키죠? all night, 밤새도록 쳐다보았다. 자, 2번이 적절합니다. 3번. A lack of degree, 학위가 없는 것이 자, keep 다음에 명사 나오고 무엇을 방해하다, 금지동사가 되려면 다음에 from을 쓰셔야 돼요. 금지동사. from을 쓰지 않고 그냥 ing를 쓰면 이건 오형식이 돼서 명사가 계속 뭐뭐 하도록 유지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문맥상 유지가 아니라 방해, 금지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from이 들어가야 된다. 4번. He has to write an essay on. 자, 다음에 나오는 if 이하는 이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자, if는 명사절로 쓰일 수 있지만 항상 어떻게 여러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if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or not이 연결될 때는 if를 쓸 수 없죠. 따라서 이때는 뭘로 바꾼다? whether로 바꾸셔야 돼요. X.
자, 16번 독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16번, 17번 빈칸 넣기 문제죠. 가봅니다. 자, 소셜미디어나 혹은 잡지나 혹은 숍 윈도우에서는 뭔가 사야 될 거, 그죠? 이런 걸로 범벌드란 말은 막 폭격을 가하듯이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SNS를 열든 잡지를 열든 혹은 가게 윈도우를 보면 막 사야 될 물건들이 막 이렇게 폭탄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소비자들은 더 많은 옷을 than ever before 그 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옷과 신발을 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자, 쇼핑. 좀 빠르게 여러분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조금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온라인 쇼핑은 means 뭐를 의미한다? It is easy for customers. 자, 고객들이 생각 없이 물건을 사는 걸 쉽게 만들어요.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들이 싼 옷들을, 그죠? disposable, 약간 일회용 제품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즉, 일회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번 입고 그리고 다음에 버리는 거죠. 영국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약 670파운드의 돈을 사용합니다. 신용회사에.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에. 그것은 평균 우리가 옷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보다는 66%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신용카드로 옷을 산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빚이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블랭크한 옷을 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국인들은 보통 30만 톤의 옷을 매년 버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버려진 옷들은 우리가 재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매립지로 들어가 버리죠. 자, 그럼 어떤 옷이다? 그들이 더 이상 입지 않고 그냥 버리는 옷이 됩니다. 자, 따라서 그들이 필요하지 않는 옷을 사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매일매일 쓰는 필수품. 3번은 재활용되는 거. 4번, 핸드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뭐 형제 자매 혹은 뭐 자손들에게 물려주다. 정답은 1번. 자, 17번 갈게요. excelle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ine dining. 보통 fine dining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좀 좋은 데 가서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뭐 김밥, 떡볶이 이런 게 아니고 시험이 끝났다. 혹은 여러분 합격했다. 그럼 좋은 데 가서 이제 분위기 좋은 데서 밥 한번 먹어야지. 거기 기본적으로 fine dining이에요. 그래서 fine dining이 되려면 가장 선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excellence입니다. 왜? The price charged, 청구되는 그 가격들이 반드시 비싸거든요. 말 그대로. Operator may do everything possibl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식당을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합니다만 고객들은 항상 되게 신중하고 좀 퍼스널한 개인 맞춤식의 그런 서비스를 원합니다. 어떤 서비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하면 준비되는 음식, 주문해야지만 이제 조리되는 음식. 근데 그것도 누가 조리해야 된다? 알바생들이 조리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기술이 있는 셰프들이 조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서버가 말 그대로 음식을 날라야 돼요. 그냥 알바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들은 다 말 그대로 육체 노동이죠.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생산성에 있어서 아주 조금의 개선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완전히 갑자기 1에서 10으로 뛸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요리사나 서버나 혹은 바텐더들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의 어떤 퍼포먼스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말 그대로 조금 더 빨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파게티 파스타를 만드는데 이게 10분이 걸렸다면 조금 더 좋아져봤자 10분이 9분, 8분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10분 만에 만든 파스타가 이게 레디메이드가 아닌 이상 1분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약간 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금만의 세이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가격의 상승은 블랭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듯이 파스타 하나 만드는데 10분이 드는데 이게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 해봤자 8분, 9분밖에 시간이 줄지 않아요. 10분에 파스타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10분에 파스타를 10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당연히 가격이 시간당 만들 수 있는 파스타가 확실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 가격은 싸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의 상승은 뭐 한다 그러면 불가피한 거예요. 필수적이야. 필연적이야. 불가피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정답은 2번에 inevitable 들어갑니다. 자, 1번에 루디 조금 1번 어휘가 조금 어려웠었을 거예요. 자, 1번하고 여러분 3번은 같은 말입니다. ludicrous 혹은 preposterous는 어휘 자체는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기출 어휘 할 때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나시죠? exorbitant 의 동의어 찾기로 preposterous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셋 다 같은 말입니다. 과도한, 지나친. 4번은 conceive가 우리가 상상하다, 구상하다니까 inconceivable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2번 inevitable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순서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 to be sure, 확실히 인간이 쓰는 언어는 stand out from, 자, 여러분 여기 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죄송해요. from 뭘로부터 두드러지느냐? 결정적으로 제한된 어떤 우리 뭐 원숭이라든지 혹은 에이프가 만드는 그 목소리, 보컬리제이션, 소리 내는 거 있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두드러진다는 말은 다르다. 게다가 여기서 it은 인간의 언어를 지칭한 대명사입니다. 일련의 어떤 정도의 되게 정교함을 보여주는데 인간의 언어는 이것은 동물의 소통의 어떠한 형식의 동물의 소통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문장은 인간의 언어가 다른 어떤 그런 동물들이 하는 언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A번 내려가 볼게요. That said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작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많은 종들은 while falling far short of human, 인간의 언어로부터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을 제외한 많은 종들도 정말 인상적으로 복잡한 소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죠? 많은 종들은 그 나름의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B. and 그리고 they can be taught far more complex system in artificial context as when raised alongside human. 인간과 함께 그 동물들을 길렀을 때 그들도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소통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인간과 함께 길렀다고 하니까 이 대는 인간은 아닌가 봐. 그죠? 동물인 것 같아. 동물.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들. C번. 심지어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장류 사촌들도 anything more, 루dim 아주 기본적인 소통의 시스템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습득하는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랑 아주 가까운 영장류들, 우리 뭐 되게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이런 애들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the complex that is language, 언어라는 것의 복잡성은 확실하게 되게 그 종의 특수적인 그 종에게만 특수한 특징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주어진 문장은 뭐다? 인간의 언어가 다른 종들이 쓰는 언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과 가까운 어떤 영장류라고 할지라도 되게 똑똑한 영장류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못 따라간다. 자, 그래서 C번이 지금 A번과 딱 연결되는 문장이죠. 그럼 AC는 뭐다? 인간의 언어가 다른 종들의 언어보다 더 뛰어나다. 자, 주어진 문장하고 그 다음에 C는 인간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여러분 A가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인간에게는 못 미치긴 하지만 많은 다른 종들도 기본적으로 복잡한 언어 소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번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제 A가 연결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B에 나오는 이 they는 누굴 지칭한다? 지금 A번에 나오는 many species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서 어떻게 인간보다 못하긴 하지만 다른 종들도 좀 더 복잡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인간과 함께 양육이 되면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주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During the last 20th century, 자, 소셜리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on the retreat는 지금 후퇴하는 거예요. 서양에선 혹은 많은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점점 사회주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During this new phase in the evolution market capitalism, 이런 시장 자본주의가 진화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글로벌 트레이딩 패턴, 전 세계적인 무역 패턴은 점점 더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고, 그리고 정보 기술의 어떤 발전은 뭘 의미했다? 이제 말 그대로 규제가 풀린 거죠. 탈규제화된 그런 금융시장이 엄청난 자본의 흐름을 이제는 시프트, 말 그대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Within second, 몇 초 안에 정말 국경을 넘어서 거대한 자본이 이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글로벌제이션 이런 세계화는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제가 타이핑을 하다가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무역도 향상시켰고 생산성으로부터 얻는 우리에게 수익도 더 인크리즈 했고 그리고 가격도 낮추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가 점점 후퇴하고 시장 자본주의가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한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그런 우려에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3세계들이 이러한 자본주의의 독점적인 어떤 형식에 종속시켰다. 자, 이게 이제 비판의 내용이에요. 노동력 착취, 그다음에 환경 파괴, 그리고 어떻게 제3세계를 거의 이제 독점적인 자본주의에 종속시키는 거. Many radical within Western society, 서구 사회에 있는 많은 어떤 급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wish to protect against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에 반해서 뭔가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런 급진주의자들은 자발적인 어떤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발적인 단체들이라든지 혹은 그런 자선단체라든지 혹은 다른 비정부 조직들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Rather than the marginalized political parties, 어떤 이제는 약간 좌파라고 하죠. left. 좌파의 어떤 정당에 약간 소외된 그런 정당이 이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좌파는 한물 가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좌파는 한물 가고 오히려 독자적으로 어떤 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환경운동은 대디아라는 어떤 인지에서 자라나오게 됩니다. 전 세계가 서로 더 얽히고 설키게 된다. 그래서 angry if diffuse, 이것이 더 확산이 되게 되면 더 막 분노한 혹은 그런 전 세계적인 그죠? 그런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의 연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대충 주제 파악되셨죠? 그렇죠? 이게 세계화 글로벌 이코노미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본주의 반대 그냥 사회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본주의에 대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주의 영향력이 오히려 쇠퇴하게 되고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작용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대안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기 1번. 과거에 이런 어떤 디벨로핑 월드에 있어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현상들.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현상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죠. 2번. 사회주의의 어떤 쇠퇴와
그 다음에 20세기의 자본주의의 출현. 이거는 자본주의의 출현이라기보다는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약간 부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3번.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장과 그 다음에 좌파의 정치 조직 사이의 어떤 갈등. 4번. 자본주의의 착취적인 특징과 그것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반응들. 그죠? 자본주의의 어떤 착취적인 성격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신경 문제입니다. 자, 아주 더운 태양볕에서 노란색의 계란 형태의 바위가 최근에 발굴한 그 자갈 그 더미 위에서 아주 노란색 반짝반짝하는 계란 형태, 반짝반짝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16살 된 광부인 콤바 자암불이라는 사람이 그걸 집어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의 평평하고 피라미드 같은 어떤 형태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자암불은 had never seen a diamond before. 다이아몬드를 전에 본 적은 없지만 뭐는 알고 있었다? Even a big find would be no larger than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더라도 정말 엄지손가락, 손톱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는 second opinion,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만한 merit은 거의 deserve 같은 의미예요. 가치가 있을 정도로 참 특이했습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설마 다이아몬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sheepishly, 되게 소심하게 그는 그거를 좀 더 경험이 많은 광부에게 가져갑니다. 자, 잠깐만 요것도 아까 오타죠. 제가 오타를 엄청 냈네요. 자, 이 보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돌을 보고 Put it in your pocket. 자, 호주머니에 넣어둬 라고 그 보스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땅 파. 자, 이 더 나이가 많은 광부는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누군가가 그들이 뭔가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땅을 파는 거죠. 아무 일도 없듯이. 그래서 자암불은 밤이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갈밭을 팝니다. 근데 가끔 쉬는 거죠. 그래서 호주머니 속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그 무거운 돌, 다이아몬드죠. 이게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면 어떻게 그죠? 너무 흥분이 됐겠죠. 그래서 정답은 thrilled and excited.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고통스러운 거. 3번 거만하고 확신에 찬 거. 4번 관심 없고 무관심한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해설 강의 올려드렸고요. 일단 뭐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셨고 못 보셨고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2차전이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직과 지방직은 크게 난이도 차이가 막 확 변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너무 어렵고 이런 것보다는 뭐 어휘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조금 더 늘 자주 나오는 포인트나 혹은 어휘나 기본 어휘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이제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조금 응용을 해가는 그런 여러분 2개월 동안 그렇게 지방직 대비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